든든한 든든보험 최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보험 설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은 첫 촬영일인데요. 먼저 저의 컨텐츠를 도와주실 우리 박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역할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라 하실 내용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PD님. 네, 반갑습니다. 박 PD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몇 년 동안 그렇게 제가 유튜브 하자고 그렇게 할 때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하기로 결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권유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유튜브의 중요성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쑥스럽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좀 편한 시간에 좀 편하게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조금 많으셔서 심사숙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고 보험 관련 유튜버를 좀 두루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저도 공부가 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편중된 한쪽으로 편중된 유튜버들 분들도 좀 계셔서 보험 이쪽 업계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중립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편중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일례로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종신보험이 좋다. 아니다. 종신보험은 너무 비싸니 보장기간을 미리 정해주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 훨씬 좋다. 혹은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수술비보험 필요 없다. 아니다.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이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은 필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죠. A라는 상품을 오랫동안 판매하셨던 분이 그 상품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좀 변호하게 되고 상대를 좀 깎아내리게 되는 이런 편중된 정보 전달이 일반 고객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현혹되시기 쉬우실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해지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배의 조언이 얼마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어, 저도 그런 경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유튜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업계 동향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보험업계의 화두는 대표적으로 보험 리모델링, 뭐 또 혹은 보험 다이어트,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네. 근데 보험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이유는 내년부터 보험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돼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보험 소비자분들도 앞으로는 보험회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셔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상품이 좋아져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매출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종신보험 100만 원을 파나 연금 100만 원을 파나 똑같은 매출 1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면 A 너네 보험회사는 100만 원 종신보험 팔아서 얼마 벌어. B 너네는 연금 100만 원 팔아서 얼마 벌어. 이렇게 수익 부분이 매출로 평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35%에서 4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많이 사용하죠. 네, 네. 생각보다 그러네요. 반면에 연금보험은 10% 내외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종신보험 같이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많이 팔아야 매출이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로는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지고 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거를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 준비금은 150%를 맞춰야 돼요. 지금은 이자가 낮아서 그렇지만 과거에 이자가 높을 때 판매되었던 상품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이자가 높았을 때 판매되었던 상품들로 인해서 역마진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책임 준비금 150%를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개 회사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이런 이유들로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매출은 큰 폭으로 줄고 부채 비율은 또 낮아질 수 있고, 이래서 이 국제 회계 기준을 자꾸 밀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보험회사는 요청을 했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의 이익과 앞으로의 이익, 이것들을 자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매출이 높게 평가되는 보장성 보험을 잘 만들어야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회사는 이 보장성 보험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방식에서 보험 시장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비슷해졌는데 과거에 생명보험 상품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떤 식으로 안 좋았냐면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암들을 소외감으로 빼내서, 또 남성들이 자주 걸리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이런 것들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놔서 나는 암 진단금 3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뭐 60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 생명보험 상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이 막힌 거는 보장을 안 해줘요. 터진 것만 보장을 해주고 막힌 거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실제 환자분들은 막히신 분들이 3배 이상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상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험회사가 아주 잘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시장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 말고 한 뭐 3, 4년 전에 가입하셨다든지 2, 3년 전에 가입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보험의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군요. 네. 저도 리모델링 안으로 대표님 한번 연락드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보험업계가 변화해가는 환경과 또 그로 인해서 영업 환경 개선 차원 부분에서 보험 시장이 어떤 흐름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첫 촬영이었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시선 처리도 좀 어려웠고, 또 뭐 이런 행동들도 좀 부자연스럽고, 단어 사용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설렘도 있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자극도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보험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이제 유튜버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것이 보험입니다. 그 다름을 든든보험에서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